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시골 장터로 한번 모셔가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귀를 열어보세요. 바람에 흙먼지가 살짝 날리고 멀리서 엿장수 종소리가 딩가딩가 울립니다. 그 옆에선 풀빵 장수 아저씨가 따끈따끈 막 붙인 풀빵이요 하고 외치고 염소 한 마리가 매하고 울며 주인 따라 시장통을 지나갑니다. 그때 저쪽에서 쿵딱 쿵덕덕 쿵덕덕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 소리에 발걸음이 절로 빨라집니다. 가까이 가보니 장구를 앞에 둔 풍물패가 장터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포를 눌러쓴 상쇠가 꽹과리를 깽깽 울리며 앞에서 장단을 이끌고 그 뒤에 장구잡이가 허리에 장구를 메고 힘차게 장단을 칩니다. 양쪽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고 가운데는 잘록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허리를 졸라맨 듯한 모양.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허리를 조인북이라며 장구를 불렀지요. 한쪽은 높은 음, 한쪽은 낮은 음. 두 소리가 번갈아 나오며 흥을 이끕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아이들이 형, 저게 북이야? 왜 양쪽이 달라? 하고 묻습니다. 옆에 있던 어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얘야, 저건 북이 아니고 장구란다. 한쪽은 채편, 한쪽은 북편이라 부르지. 채편은 나무채로 두드려서 딱 소리가 나고 북편은 손이나 북채로 쿵 소리가 나는 거란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장구의 양쪽 가죽, 즉 딱 소리가 나는 쪽과 쿵 소리가 나는 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답은 채편과 북편입니다. 맞히신 분들은 속으로 장단 한번 쳐보세요. 쿵덕. 쿵덕 이렇게 해요. 혹시 장구 맞추듯이라는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장단을 잘 맞춘다는 뜻이지요. 두 사람이 호흡이 척척 맞을 때 또는 일의 앞뒤가 잘 짜여 있을 때 장구 맞추듯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티키타카라고 한다는데 우린 옛날부터 장구로 그 말을 해온 겁니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때는 아주 오래전인 1960년대 후반이었지요. 그때는 봄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장터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장구 소리는 시장의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두부장수, 약초장수, 뻥튀기 아저씨 모두 자기 소리를 냈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건 풍물패의 장구 소리였어요. 아이들은 장단에 맞춰 폴짝폴짝 뛰고 어르신들은 얼씨구 좋다 하며 추임새를 넣었지요. 그때 들었던 그 쿵덕쿵덕 소리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이 장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는지는 다음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혼자 계실 때 무릎이나 책상을 살짝 두드리며 쿵덕쿵덕 해보시길 권합니다. 손끝에서 옛 장터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조선시대로 갑니다. 태종 때 편찬된 악학궤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궁중에서 쓰던 악기와 연주법이 그림과 함께 기록돼 있지요. 거기에 장구가 떡하니 나옵니다. 그림 속 장구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길고 가죽도 두껍습니다. 당시 장구는 궁중에서 의시각, 무악, 당악, 향악 등 거의 모든 음악에 빠지지 않는 리듬의 중심이었지요. 궁중 음악에서는 장구가 단순히 장단만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용이 시작될 때 쿵덕쿵덕하며 춤사위에 신호를 주었고 군악대에서는 행진 리듬을 맞췄습니다. 또 국왕의 행차나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도 장구는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장구는 궁중에서만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마을잔치, 농악, 무당굿, 심지어 아이들 놀이에도 장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지내온 지신밟기 기억나십니까? 정월 대보름날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땅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며 풍물을 울리던 행사지요. 그때 장구는 북, 꽹과리, 진과 함께 마을 골목골목을 울렸습니다. 장구잡이는 허리에 장구를 메고 가끔은 뒷걸음질로 장단을 쳤습니다. 그 장단은 사람들을 문 밖으로 불러내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지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치고 복을 비는 행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답은 지신밟기입니다. 맞힌 분들은 속으로 쿵덕쿵덕하며 한 바퀴 돌고 오셔야겠어요. 장구의 쓰임새는 정말 넓었습니다. 사물놀이에서는 덩기덕 쿵더러러러 하고 장단을 주도하는 악기, 무속에서는 굿의 흐름을 잡아주는 악기, 농악에서는 전체 장단의 심장 역할, 심지어 민요 반주에도 장구가 빠지면 허전했지요. 여기서 옛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까요? 한마을에 만돌 장구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허리도 굽었지만 장구만 잡으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분이 장단을 시작하면 동네 개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았다니까요. 그 시절엔 장구 소리가 들리면 농사일 하던 사람들도 호미를 던져두고 나와 구경했어요. 그게 장구의 힘이었죠.
그리고 장구는 옛날부터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채로 쳐서 경쾌한 소리를, 다른 한쪽은 손으로 쳐서 깊고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이 두 소리가 어울릴 때 비로소 완전한 장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구를 남녀가 화합한 소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쪽만 치면 반쪽짜리 장단이지만 둘이 함께 울리면 온전한 흥이 나는 거지요. 장구에서 채로 치는 쪽을 뭐라고 하죠? 정답은 채편. 그리고 손이나 북채로 치는 쪽은 북편입니다. 마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쿵덕쿵덕 한번 해보세요. 아마 밥맛이 더 좋아질 겁니다. 다음은 장구의 재료와 만드는 법, 그리고 장구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사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에 들었던 민요 가사도 곁들릴 테니 혹시 따라 부르실 분들은 목을 한번 풀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구의 재료와 만드는 법, 그리고 생활 속 장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 맞다 옛날에 그랬었지 하고 무릎을 치실 만한 내용으로 풀어드릴게요. 장구를 만들려면 먼저 몸통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엔 장구 몸통을 참나무나 오동나무로 깎았습니다. 참나무는 단단하고 울림이 깊었고 오동나무는 가볍고 맑은 소리를 냈지요. 목수들은 큰 나무를 고를 때도 아무 나무나 쓰지 않았습니다. 벌레 먹지 않고 결이 곱고 나이테가 고른 나무를 택했어요. 그리고 베어낸 나무를 바로 쓰지 않고 2~3년을 말려야 했습니다. 왜냐면 나무 속의 수분이 다 빠져야 울림이 고르게 나거든요. 장구의 울림을 좋게 하려면 나무를 얼마나 말려야 할까요? 정답은 최소 2년입니다. 빨리 만들려고 덜 마른 나무를 쓰면 나중에 틀어지고 갈라져서 장구 소리가 탁해져 버립니다. 몸통이 준비되면 가운데를 잘 파내어 모래시계 모양으로 다듬습니다. 그래서 장구를 모래시계형 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모양 덕분에 장구는 양쪽 소리가 서로 다른 개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죽입니다. 가죽은 주로 쇠가죽이나 말가죽을 씁니다. 채편에는 얇고 단단한 말가죽을 써서 딱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나게 하고, 북편에는 두껍고 부드러운 소가죽을 써서 쿵 하고 깊은 울림이 나게 했지요. 가죽을 장구 몸통에 씌울 땐 그냥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 고르게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말랐을 때 적당한 장력이 생겨 좋은 소리가 나지요. 마지막은 조임줄입니다. 양쪽 가죽을 연결해주는 긴 줄을 조임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삼배나 쇠심줄로 꼬아 만들었습니다. 줄을 당기거나 풀어서 장구의 음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농악판에서 상쇠가 장구 좀 졸라 하면 장구잡이는 이 줄을 잡아 쭉 당겨 소리를 팍 올려주었지요. 자, 이제 생활 속 장구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7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는 장구 소리가 TV 뉴스보다 빠른 소식통이었습니다. 어디서 장구 소리가 나면 아이고 저 집 아들이 장가간다네. 오늘 마을 앞에서 풍물판 벌어진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옛날 겨울 저녁이면 동네 사랑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구 하나 북 하나만 있어도 밤새 놀았지요. 아리랑 도라지 타령, 쾌지나 칭칭나네 같은 노래가 장구 장단에 맞춰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장구 치던 김씨 아저씨는 노래 중간중간에 장단을 변주해서 사람들 박수치게 만들고 심지어 웃겨서 배를 잡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시절 최고의 예능이었어요. 옛사람들은 장구를 화합의 악기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날카로운 소리를, 다른 한쪽은 깊은 소리를 내서 서로 다른 성격이 하나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지요. 마을에서 부부싸움이 나면 동네 풍물패가 장구와 북을 치며 집 앞에서 덩덕쿵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리가 커지면 싸움도 잦아들고 웃음이 돌았다지요. 이건 아마 장구 소리가 마음을 풀어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장구가 어떻게 큰일에 쓰였는지 전쟁, 축제, 굿, 결혼식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무릎 장단을 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덩덕쿵덕 소리가 계속 나올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장구의 심장박동 같은 부분, 즉 장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장구는 그냥 쿵, 덕 소리만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걸음걸이, 심장 뛰는 소리, 심지어 계절이 바뀌는 기운까지 들어있다니까요. 장구 장단의 뼈대는 덩, 덕, 쿵, 따 4가지입니다. 덩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소리, 덕 채편만 치는 가벼운 소리, 리듬에 활기를 줍니다. 쿵 북편만 치는 낮고 깊은 소리, 안정감을 주죠. 따 채편을 가볍게 때리는 짧은 소리, 장단의 양념 같은 존재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장구 장단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덩덕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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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덕쿵덕. 이걸 하루 종일 입으로 읊조리면 손이 절로 장단을 타게 됩니다. 장구 장단에서 덩은 어떤 방법으로 치는 소리일까요?
정답은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웅장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지요. 장구 장단은 세마치, 잦은몰이, 중몰이, 휘몰이, 국거리 등 다양합니다. 각 장단에는 쓰임새가 달라요. 세마치 장단 아리랑 같은 느릿하고 구수한 노래에 어울립니다. 중몰이 장단 서정적인 민요나 이야기판에서 쓰입니다. 잦은몰이 장단 빠르고 경쾌한 장단, 농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휘몰이 장단 매우 빠른 장단, 흥을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국거리 장단 풍물곡과 농악의 기본 장단입니다. 옛 장터 풍물판에서는 장단을 바꿔가며 사람들 흥을 돋웠습니다. 느린 장단으로 사람을 모으고 중간 장단으로 몸을 풀게 하고 마지막에 휘몰이 장단으로 모두를 춤추게 했죠. 그 순간 나이든 분도 흥에 겨워 덩덕쿵덕 무릎을 치셨습니다. 장구를 칠 때는 두 손이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오른손은 대나무채로 채편을 두드려 경쾌한 소리를 내고 왼손은 궁채로 북편을 쳐서 부드러운 울림을 냅니다. 이 두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대화하는 듯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농악에서는 장구잡이가 장단을 변주하면서 다른 악기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눕니다. 징이 지잉하고 치면 장구가 덩덕쿵덕 응답하고 북이 쿵쿵 치면 장구가 따따덕 맞받아치지요. 장구의 채편은 어떤 소리를 내는 쪽일까요? 정답은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쪽입니다. 그래서 빠른 리듬을 살릴 때 주로 씁니다. 장구는 음악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국가의 큰 의식이나 사신 접대 자리에서도 장구 장단이 울렸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장구는 쓰였습니다. 북과 꽹과리가 멀리까지 신호를 보냈다면 장구는 중간 장단을 맞춰 병사들의 행진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특히 긴 행군에서 장구 소리는 지친 군사들에게 박자를 맞추게 하고 마음도 다잡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결혼식 회갑잔치, 풍년제 등에서 장구 소리가 울렸습니다. 잔치에서는 흥을 돋우고 슬플 때는 느린 장단으로 슬픔을 달랬습니다. 이렇듯 장구는 기쁨과 슬픔 모두에 함께한 악기였습니다. 장구 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서 덩덕쿵덕 울리면 아이들은 달려오고 어른들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모여라 하는 초대장이었고 함께하자는 마음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구를 마을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심장이 뛰는 한 사람들은 함께 숨쉬고 웃고 울었지요. 이번에는 장구와 관련된 전설, 속담, 민요, 그리고 세대의 추억을 자극하는 옛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정말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무릎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덩덕쿵덕 뛰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구에 얽힌 전설, 속담, 그리고 민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안에는 음악을 넘어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장구를 잘 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의 장구는 소리가 유난히 맑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가뭄이 심해 하늘이 갈라지고 논밭이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그 청년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장구 소리가 하늘까지 닿는다고 하니 장구를 쳐서 비를 불러다오. 청년은 마을 어귀에 장구를 메고 나갔습니다. 먼저 덩덕쿵덕 느리게 시작하다가 점점 장단을 빠르게 몰아쳤습니다. 장구 소리는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구를 비를 부르는 장구라 불렀고 그날 이후 장구는 마을의 보물이 되었지요. 장구는 속담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장구 잘 치는 집에 푹 친다. 제일 잘하는 사람 앞에서 괜히 아는 척한다는 뜻. 장구 장단에 북 맞추기 상황에 맞춰 호흡을 맞춘다는 뜻. 장구채 빌려다 북친다. 남의 것을 빌려 잘난 체 한다는 말. 이런 속담들은 장구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친근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장구 잘 치는 집에 북 친다라는 속담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잘하는 사람 앞에서 쓸데없이 나서는 행동입니다. 장구는 민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악기입니다. 특히 경기민요 아리랑에서는 세마치 장단이, 서도민요 옹해야에서는 중몰이 장단이, 남도민요 진도 아리랑에서는 국거리 장단이 울립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김매기나 모내기 할 때도 장구 장단이 울렸습니다. 덩덕쿵덕 덩덕쿵덕 하며 장단을 맞추면 허리 아픈 노동도 춤추듯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노동요가 없으면 일이 더 힘들었다고 하시죠. 70년대만 해도 마을마다 풍물패가 있었습니다. 설날이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새배굿을 쳤고 정월 대보름에는 달집 태우기와 함께 마당에서 장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시절 아이들은 장구채를 대나무로 깎아 만들었고 가죽 대신 자투리 천을 씌워 연습 장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장구를 처음 매면 줄이 어깨를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소리의 신명은 그 모든 걸 잊게 만들었죠. 그때 들었던 장구 소리를 지금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하겠지요. 임진왜란 때 장구는 군사들의 행군을 맞추는 데 쓰였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 진격하며 함성과 북징 소리가 한데 어울려 적을 위압했습니다. 장구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병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전장의 박자였던 셈이죠. 여러분들 장구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멀리서 덩덕쿵덕 울리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던가요? 그 소리는 우리 가슴속 깊은 곳의 장단을 깨웁니다. 그래서 저는 장구를 마음의 박자라고 부릅니다. 그 박자가 끊기지 않는 한 우리는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웃음도 눈물도 모두 어우러집니다. 감사합니다.